자, 여러분 8시 2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이게 어떤다. 아니, 저는 줌수업에 아무도 안 들어오시길래 왜 안 오시지 했는데 제가 줌을 잘못 켜가지고 어떡하지? 종현님이랑 윤영님은 그 앞에 수업 인강으로 들어주시고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해주세요. 제가 보강을 해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로. 네, 수업 시작할게요. 저희 뭐 했냐면요, 여러분. 근데 막 새로운 내용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가지고 1교시 때는 이제 숙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클래스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그쵸? 네, 클래스는 왜 써야 된다? 만약에 딕셔너리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요, 사람이 올 때마다 새롭게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매번 똑같은 내용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키도 중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딕셔너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대로 뭔가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면 쉽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클래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붕어빵 틀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를 생성해내면 저 객체가 뭐다? 붕어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클래스에는 속성이랑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속성에는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취미 같은 명사적인 특징을 말하고요. 기능은요, 이렇게 동사적인 직접 행위를 하는 그 행위?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객체를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OOP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 배워보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OOP가 뭐냐면 객체가 영어로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 이건 한번 구글에다가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거 한국어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아닌 거는 C 언어예요. C 언어는 여러분,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언어 3가지를 C 언어, 자바, 파이썬이라고 했을 때요. C 언어가 제일 먼저 생성됐어요. 되게 옛날에 생성됐고요. 그래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옛날에 생성된 거라서 옛날 컴퓨터는 성능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겠죠? 그쵸? 그래서 뭔가 성능이 안 좋고 뭔가 메모리도 적은 그런 컴퓨터에서도 잘 작동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뭔가 적은 공간을 소모한다? 메모리를 덜 소모한다? 왜냐면 옛날 컴퓨터가 메모리가 없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딩 테스트도 C로도 풀 수 있고 자바로 풀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계열로 풀어야 되게 속도가 빨라요. 코딩 테스트 문제 풀 때 속도 느리면은 타임 리밋 떠가지고 그것도 오류로 나거든요, 여러분. 답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빨라야 돼요. 정말 힘들겠죠? 자, 어쨌든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는 이제 뭐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나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파이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C 언어는 객체 지향이 아니에요. 얘를 쓰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C에다가 OOP를 추가를 해버려요. 객체라는 거를 추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C++입니다. C++. 오케이? 그 다음에 C++에다가 또 기능을 더 추가해요. 무슨 비주얼 언어랬나? 아무튼 그런 걸 더 추가한 게 C샵이에요, 여러분. C샵. 이렇게. 그래서 요런 언어들이 있는데, 보통 C++이나 C샵은 제가 알기로는 게임 회사 같은 데 가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에서. 그리고 이제 자바는 어디서 많이 쓴다? 웹 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플 같은 거 개발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파이썬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네, 어쨌든 자바랑 파이썬이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객체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근데 객체의 일반적인 뜻은요, 그냥 내가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죠? 그럼 컴퓨터도 객체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나 말고 실체하는 어떤 다른
사물이나 개념을 바라볼 때 걔네를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객체가 뭐가 된다? 클래스, 붕어빵 틀을 바탕으로 그 뽑아낸 그 붕어빵 걔네를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어쨌든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는 여러분 뭐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추상화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뭐라 그랬죠? 뭐 이름, 나이, 주소, 취미 이런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은요. 뭐 공부한다, 인사한다, 밥 먹는다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한 게 바로 추상화예요. 이런 어떤 객체, 뭐 객체든 클래스든 여기에서 공통된 속성과 행위를 추출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캡슐화는 뭐냐면요. 사람 만약에 나한테 있는 정보가 뭐 이름이 있는데 이런 이름을 갑자기 남이 막 바꾸겠대요. 제 이름이 권범인데 누가 와가지고 너 권범이 이름 딴 걸로 바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클래스나 객체 안에 있는 정보를 외부에서 쉽게 바꾸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게 캡슐화인데 캡슐화는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상속은요 여러분 내일 하는 거거든요. 상속은 뭐 딱 듣기에도 어감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상속을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써요? 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한테 뭐 속성이나 그런 기능들을 물려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다형성은 뭐 이거는 이제 또 뭐 나중에 뭐 오버라이딩이나 오버로딩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할 거라서 뭐 크게 지금은 그냥 읽어보기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할 거는 이제 OOP에서 객체를 사용하는 걸 배워볼 거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개념만 설명을 했고요. 정작 클래스는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수업에 본격적인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클래스를 왜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매번 이렇게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매번 똑같은 거 이렇게 프린트 해내기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틀을 의미하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클래스하고 펄스 사람이라는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 클래스 이름은요. 보통 맨 앞자리를 그 알파벳 대문자로 써요. 그래서 그냥 소문자 펄슨 말고 대문자 펄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콜론 안쪽에다가 뭐 속성이나 기능 같은 걸 써주시면 돼요. 저희는 한번 기능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인사한다, 공부한다, 운동한다 같은 동사적인 이런 행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름은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 메서드는 함수였잖아요. 그래서 함수예요, 함수. 함수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행위 중에 우리는 한번 인사하는 걸 해볼까요? 헬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래서 헬로를 하면은 뭐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라고 할까요? 한번 콘솔 창에 출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함수 오른쪽에 여러분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밖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뭐 인자를 적는다면 여기에서 그 인자를 받아들이는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매개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매개변수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보통의 함수는 뭐 매개변수가 필요하면은 적으면 되고 안 필요하면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클래스 안에 적는 함수에는 꼭 매개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 셀프라는 매개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들으세요. 대충. 항상 그렇진 않아서 제가 한번 셀프를 안 적고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뭐 이번엔 어떤 함수 만들어 볼까요? 스터디 한번 해볼까요? 스터디. 셀프 안 적을게요. 원래는 적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뭐 그냥 대충 공부 중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했지만 클래스는 뭐다? 붕어빵 틀입니다. 붕어빵 틀. 그래서 저는 사람이라는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틀을 바탕으로 전 뭘 만들 거냐면 실제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인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사람이야. 이렇게 펄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펄슨 툴로 뭘 찍어낸 거죠? 제인을 찍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 제인의 타입이 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타입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타입이라는 함수로 감싸서 내가 타입이 궁금한 변수를 적어주시면 타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어머 세상에나 제인의 타입을 프린트 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제인의 타입이 뭐가 나왔나요? 펄슨이 나왔네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클래스를 이 파이썬에서 인식해 준 거예요. 예?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프린트하고 타입 어떤 놈의 타입을 한번 볼까? 5? 숫자 5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그럼 5의 타입이 뭐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5의 타입은 여러분 인트예요. 인트. 아 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잖아요. 정수. 아 그러니까 인트는 뭐다? 인트는 원래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던 클래스인 거예요. 근데 펄슨이라는 애는요 원래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낸 사용자 지정 클래스인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저런 마치 인트 같은 저런 애를 새로 만들어낸 거구나. 굉장히 이제 엄청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누구 타입 볼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뭐 안녕 뭐 이런 거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얘의 타입은 당연히 뭐라고 나올까요? 네,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그쵸? 아 그러니까 뭐다? 인트랑 스트링은 파이썬에 원래 있던 클래스. 그리고 펄스는 뭐라고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트나 스트링 같은 걸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네 어쨌든 제인은 뭐다? 제인 펄슨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타입이 펄슨으로 나오는 게 맞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요 여러분 이 용어가 제인이라는 애는요 객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또 다른 용어도 써요.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쓰거든요. 제인은 인스턴스이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이 두 개가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인이 뭔지만 물어봤을 때는 객체이다 라고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인이랑 펄슨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인스턴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인은 펄슨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이다. 이런 식으로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인은 인스턴스이다 보다는 제인은 객체이다. 그리고 제인은 펄슨의 객체이다 보다는 제인은 펄슨의 인스턴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어떨 때 쓴다고요?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를 조금 중심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용어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냥 거의 그냥 뭐랄까 똑같이 써요. 그냥 객체라고도 부르고요. 인스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 제인을 객체라고도 부를 거고요. 인스턴스라고도 부를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냐면요. 제인이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헬로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쟤를 클래스 바깥에서 쓰고 싶어서 우리 여러분 함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헬로를 호출하겠다고 했는데 빨간 줄이 뜨네요 여러분. 그죠? 빨간 줄에다가 한번 커서를 올려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헬로는 not defined, 즉 정의되지 않았다 라고 뜨네요. 저희는 헬로라는 함수를 정의한 적이 있는데 왜 정의된 적이 없다고 뜰까요? 당연히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한 거기 때문에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클래스 안에 있는 거는 못 알아들어요.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 저 헬로를 할 주체를 앞에다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주체 누구? 뭐 지금 사람 제인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제인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인.헬로 이렇게 제인이 인사를 한다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제인이라는 주체를 안 적어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프린트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펄슨이라는 틀을 만들고 틀을 바탕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제가 틀에다가 만들어 놨던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여러분 어떤 형태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 처음 본 형태라서 막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따라치지 마세요. 그냥 왜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리스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값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A.append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이거랑 형태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똑같아요? A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라는 함수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인이라는 객체에다가 hello라는 함수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A.append나 제인.hello나 똑같은 거인 거죠. 그죠? 네, 뭐 어쨌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펄슨에다가 함수를 2개를 만들었는데요. hello는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고요. 스터디는 아무것도 매개변수를 안 받아요. 그러면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제인.스터디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인.스터디 이렇게. 이거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오류가 뜨고 있어요. 오류 메시지를 한번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영계를 테이크했다. 근데 뭐 하나가 주어졌다. 뭐 알규먼트 어쩌고 뭐 인자 어쩌고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원래대로라면 셀프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왜 적어줘야 되냐면 이렇게 인스턴스를 쓰고 여기다가 함수를 적잖아요. 근데 제가 함수 뒤에다가 인자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어요? 안 적어줬죠? 근데 사실 파이썬이 자동으로 인자를 넘겨버려요. 누구를? 인자를. 어떤 애를 넘겨주냐면요. 제인, 그 인스턴스 자체를 넘겨버려요. 예, 이거는 다시 이걸로 써드릴게요. 인자를 안 적어도 인스턴스 자체가 인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받아줄 공간, 셀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 적어도 파이썬이 자동으로 제인을 여기 셀프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너무 헷갈리죠, 여러분? 그래도 극복하세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스터디를 적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인.스터디라고 적으면은 파이썬은 자동으로 여기 안에다가 이 제인을 넣어가지고 보내버린다니까요. 제인을 넣어서 보냈는데 세상에나 제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클래스 내 함수 여기 매개변수 자리에는 꼭 셀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셀프를 안 적고 스터디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오류가 안 나나 이거죠. 그쵸? 다시 매개변수로 셀프를 안 적었는데 클래스를 만들 때 오류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셀프 적어야 된다면서.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제인.스터디는 안 되거든요. 일단 이거 자꾸 오류 나니까 제가 주석 처리해버릴게요. 근데 어쩌고.스터디는 되냐면 제가 펄슨이라는 틀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저 틀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틀 자체, 펄슨. 그래서 어떻게? 펄슨.스터디 얘는 또 돼요. 이렇게. 이거 한번 실행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되잖아요. 예쁘게 되잖아요. 그죠? 공부 중. 아까 전에 제인.스터디는 안 된다 했으면서 펄슨.스터디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러냐니요, 여러분. 제인. 함수를 할 때는 제인이라는 인스턴스를 꼭 넘겨주는데 파이썬이 자동으로. 지금 펄슨.스터디에서 펄슨은요, 쟤는 그냥 클래스잖아요. 인스턴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자로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얘는 진짜로 찐으로 인자가 없어요. 그래서 스터디 뒤에도 매개변수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실행이 가능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과연 이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면 펄슨.헬로는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해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 근데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 빨간 줄이 나와버리네요. 자, 커서를 올려보시면요, 얘는 또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쵸, 뭐 파라미터 셀프 어쩌고 이러고 있죠. 그쵸? 헬로는요, 여러분 꼭 필요해요. 누가? 인자가 꼭 필요해요. 근데 제가 펄슨이라고 적으면 인자를 안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인자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오류가 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펄슨.스터디 이렇게 적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제인은 펄슨이다 이렇게 사람을 직접 찍어낸 다음에 객체를 직접 찍어낸 다음에 객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클래스 안에 만든 함수는 항상 셀프를 매개변수로 적어줘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마음속 한켠에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다? 클래스 내에 함수 만들 때는 웬만하면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아줘라.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이거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뭐 여러분은 안 지우셔도 되고 전 지울게요. 이제 스터디 관련된 거 다 지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이제 제인.헬로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당연히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 본 그림은 아닐 거고요. 아마 뭐 객체 같은 거 설명을 들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예, 뭐 어쨌든 여기 이렇게 객체가 있어요. 객체. 저 객체의 이름은 펄슨. 이렇게. 그리고 객체 안에다가 제가 새로운 뭐랄까 함수 저 헬로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헬로. 뭐야 이거. 네모 헬로 이렇게. 얘는 헬로예요. 이름이. 버튼이에요. 버튼. 그리고 얘를 이제 누르면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얘는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틀을 하나 놓은 거죠. 제가. 그쵸?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 제인은 펄슨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인은 했기 때문에 여러분 는 왼쪽에 있는 거는 변수 맞나요? 변수? 네, 변수를 만든 거예요. 변수를. 그래서 이렇게 제인이라는 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인 이렇게 적어줄게요. 제인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인은 펄슨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러분? 리모컨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밀인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리모컨을 만든 다음에 둘이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다거나 할까? 그냥 TV랑 리모컨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TV에도 리모컨 달려있죠. 그냥 TV에서도 그 뭐 버튼 눌러가지고 전원이랑 뭐 이렇게 음량이랑 채널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제 멀리서도 하려고 찐 리모컨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도 TV를 조정할 수 있고 TV에 달려있는 리모컨으로도 TV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펄슨 이 틀이 TV인 거죠. 제인 얘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모컨인 거죠. 어쨌든 제인이라는 변수에 담긴 리모컨으로 클래스에 있는 리모컨을 원격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인.헬로를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인의 리모컨에 시켜요. 야 너 헬로 해 이렇게. 그럼 제인의 리모컨은 어디에다가 시켜요? 클래스의 펄슨의 리모컨한테 시켜요. 야 헬로 하래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리모컨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헬로를 눌러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셀프 있잖아요. 이거 셀프 우리가 만든 거 이거. 여기 셀프 항상 매개변수로 받아야 된다고 했던 거. 저 셀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클래스의 뭐다? 리모컨. 얘예요. 얘가 셀프예요. 얘가 셀프. 다시 셀프가 뭐라고요? 클래스의 리모컨입니다. 클래스의 리모컨. 그래서 제인이 버튼을 누르면은 셀프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제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알렉스라는 새로운 사람이 눌렀어. 그러면 알렉스가 눌렀고 걔가 원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셀프는 알렉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셀프는 누가 누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 원격 조정하는 사람이 다가가가지고 셀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알겠죠? 네.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어쨌든 이 그림 잘 알아두세요. 근데 이 그림 막 사과 상자 이런 걸로 막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저만 들었던 거 아니죠? 네, 뭐 어쨌든 셀프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셀프는 클래스 내의 리모컨 이고요. 자바 배워보신 분들은 디스를 배웠을 텐데 맞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뭐 이거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극복하세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 있는 이 제인.헬로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제인.펄슨 있잖아요. 제인.펄슨. 얘가 뭐랑 유사한 거냐면 이거랑 유사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A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뭐 굳이 따라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인이랑은 뭐 상관없이 그냥 제가 쓴 건데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10이라는 문자열이죠. 왜냐면 다운표로 감쌌으니까. 네. 문자열을 인트로 바꿔달라는 거죠. 정수로 형변환 해달라는 거죠. 그쵸? 이거랑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얘랑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인은 뭐다? 변수. A도 뭐다? 변수. 그리고 인트는 뭐다? 클래스예요. 클래스. 아까 전에 얘의 타입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인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펄슨도 뭐다? 클래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얘는 뭐 인자가 있는 건데 얘는 뭐 인자가 없는 거죠. 그쵸? 아무튼 요런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가 방금 한 게 뭐다? 사용자 지정 클래스를 만든 거다. 파이썬 내에 원래 있던 클래스는 뭐가 있다? 뭐 인트도 있고 뭐 스트링도 있고 뭐 플로트도 있다. 이런 거다.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뭐 엄청난 거를 만들어낸 거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셀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셀 열어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요, 기능을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쓴 얘를 조금 갖다 쓸게요. 펄슨 클래스 만들어가지고 헬로우 함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지워줄게요. 네. 그런데 여러분 클래스 내에는 뭐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도 돼서요, 제가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얘는 바이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인사 한번 했으니까 이제 그 빠빠이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클래스 내에 만드는 메소드는 어떻게 해달라?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아달라고 했었죠,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요, 여러분. 저 바이라는 함수한테는 어떤 기능을 줄 거냐면요, 일단 얘는 이제 잘가 이걸 넣을 거거든요. 잘가. 근데 인사도 안 했는데 잘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잘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쪽 줄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 헬로 있잖아요, 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다른 함수인데 이쪽 함수에서 저쪽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럴 때도 셀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헬로를 해라,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헬로는 함수기 때문에 뒤에 괄호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셀프.헬로가 뭐다? 셀프가 뭐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이라 그랬죠, 그죠?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이 이 헬로를 먼저 실행하라, 이거예요. 이거 1번 헬로를 먼저 실행하셈.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제 그냥 바이라는 함수 자체의 기능이겠죠? 잘 가라고 프린트 해주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오. 그럼 여러분 한번 쟤네를 써볼게요.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뭐 사람을 이제 찍어내야 되겠죠? 틀에서 사람을 찍어낼게요. 그래서 이번엔 제이크라고 해볼까요? 제이크라는 놈은 펄슨이라는 툴로 찍어내겠다, 이렇게. 그리고 제이크가 뭘 할 거냐면 빠이를 할 거예요. 빠이, 이렇게. 요거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상하셨나요? 실행해봅시다. 네, 실행했더니 난 빠이만 했는데 안녕하세요도 찍혔네. 왜 그런 거예요? 바이라는 함수 안에 안녕하세요라는 함수를 넣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호출. 네, 그럴 때는 뭘 사용하면 된다? 셀프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클래스 내용이 참 설명하기에도 애매하고 이해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클래스 배우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나는 코딩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이러고 학원 그만둔다고 전화하고 다 때려친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정도 좌절이 여러분이 코딩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그냥 지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평생. 알겠죠? 이거 어려운 거는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어려워요. 어쨌든 네, 셀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러분, 제가 클래스에는 속성도 있고 기능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기능만 만들어 봤어요. 함수만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속성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속성도 넣고 그 기능도 넣어 볼게요. 클래스에 속성과 기능 추가하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또 똑같이 그냥 펄슨이라는, 얘가 제일 만만해가지고 펄슨이라는 놈을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 set data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속성을 만든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함수를 만드나요? 함수 안에 속성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함수를 만들 거면 꼭 매개변수로 셀프를 받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셀프. 그 다음에 뭘 받을 거냐면 name, age, 주소, 합의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우셔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안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부분 조금 헷갈려요. self.name은 name. 이걸 복붙해서 age, 어드레스, 합의도 다 똑같이 써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결론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인이라는 사람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붕어빵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인.setData 한 다음에 이 제인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셀프로는 누가 들어온다 그랬죠? 제인 그 자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자로 넘겨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파이썬이 저절로 그냥 제인을 셀프에다가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네임부터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네임? 그냥 제인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에이지, 뭐 나이는 대충 뭐 22살이라고 할게요. 어드레스? 뭐 대전에 산다고 해볼까요? 대전. 그 다음에 합의? 취미 뭐라 그러지? 수영이라고 할게요. 요런 식으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여러분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랑 똑같죠. 그쵸? setData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인자로 주어주고 여기 함수에서는 이 네 개를 뭘로 받아와서 네 개 변수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self.name은 name? 저게 뭐야?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name이랑 오른쪽에 있는 name은 다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배우셨겠지만 는 왼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는 왼쪽에 있는 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는 왼쪽에 있는 저 놈은요 변수예요. 변수. 그럼 self.name 저게 뭐예요? 셀프가 뭐라 그랬죠, 제가?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 사람의 이름은 이러고 변수를 지어준 거예요. 2번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하겠다? 내가 인자로 받아온 이 제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러 명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고 나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제인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변수. 이번에 만든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하겠다? 내가 이거 인자로 받아온 거, 이거. 인자로 받아와서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놈을 넣겠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람의 나이는 뭐라고 하겠다? 내가 인자로 받아왔던 저 22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나온 이 에이지로 하겠다. 이렇게 22로 해야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는 이제 대전으로 해야지. 그리고 취미는 이제 수영으로 해야지.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틀을 하나 만들어. 틀 이렇게 사람 들어갈 틀을 이렇게 이 각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잉치키 해가지고 저 틀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이 사람의 이름이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들면요, 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새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setData 또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사람의 이름은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 틀 모양대로 사람을 여러 명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할지, 나이를 뭘로 할지 이런 걸 정해주면 된다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정한다? 셀프점 어쩌고는 어쩌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저 클래스 안에 기능 하나 더 만들게요. 뭘 할 거냐고요?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introduce. 그리고 여러분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는 셀프를 꼭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반드시? 반드시는 아닌데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볼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름은 뭐다. 이제 이름이 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뒤에다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name이라고 적어야 되게요? self.name이라고 적어야 되게요? 근데 답이 나와버렸네. name이라고 적으니까 빨간 줄이 떠버렸죠? 뭐래요? name은 정의된 적이 없다. 그쵸, 여러분. name은 정의된 적이 없어요. 지금 저 클래스 안에서 내가 만든 변수는요, name이 아니라 self.name이잖아요. 맞죠?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는 왼쪽에 있는 게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쟤를 써줘야죠, 여러분. name이라는 놈은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name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self.name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그럼 나이, 주소, 취미에도 다 똑같은 짓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 주소 이거부터 적어놔야겠다. 취미. 그 다음에 여기는 에이지, 어드레스, 합의. 이렇게. 됐나요? 잘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하면은 콘솔 창에 뭐가 출력이 되나요? 아니요. setData는 그냥 이름을 뭘로 하겠다, 나이를 뭘로 하겠다 이런 거 정해주기만 한 거지 뭔가 프린트는 안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저 introduce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줘야죠, 여러분. 그죠? .introduce 이렇게 요걸 해야죠. 선생님 저기 셀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왜 인자 안 적나요? 이건 안 적어도 된다니까요. 파이썬이 알아서 저 인스턴스 자체를 여기 셀프로 넘겨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쓴 다음에 이거 실행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오, 제가 아는 이런 형태가 나왔네요. 이거 인트로듀스에서 프린트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린트가 예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클래스를. 그리고 아까 전에 클래스 왜 쓴다고요? 사람 여러 명 생길 때마다 딕셔너리로 저장하면 좀 짜증나니까. 그럼 클래스를 쓰면은 과연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제인 말고 새로운 사람, 뭐 알렉스 데려와.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알렉스를 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낼게요. 마치 뭐 이렇게 틀 모양대로 쿠키를 구워내는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그 데이터 셋 해줘야 되겠죠. 뭐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나이는 뭐 대충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사는 지역 서울. 그 다음에 그 뭐 취미 클라이밍 뭐 이런 거. 클라이밍 그 뭐 실내 클라이밍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냥 해놓으면 안 되고요. 얘도 자기소개를 하게 시켜야죠. 그죠? 인트로듀스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얘도 잘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생길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이름, 나이, 주소, 취미 이런 걸 넣어준 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자기소개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이게 나은 형태예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막 딕셔너리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매번 이거 넣고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 막 합의 이런 거 다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프린트 매번 하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펄슨이라는 틀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 추가해줄 때 그냥 데이터 셋만 이렇게 매번 해주면 된다. 이게 훨씬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코드 줄수만 따지면 안 돼요. 이게 훨씬 뭐랄까 안정적인 표현이에요. 안정적인 표현. 틀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 때마다 틀에다가 내용 넣어주기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셋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자들이 이것도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개발자들이 이거 이게 왜 보기 싫냐면요, 여러분, 이 두 줄이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이는 펄슨 이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클래스 틀에 맞춰서 객체 사람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성하고 나서 이 셋 데이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되는데 어떻게 생성돼요? 그죠? 이거 자체는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냐면요, 빈 깡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기는 하는데 얘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주소도 없고 취미도 없는 그냥 깡통을 만든 거야. 깡통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한다? 깡통 만든 다음에 나중에 생성해 주는 거예요. 깡통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속성 넣어주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뭐 또 붕어빵을 만드는 걸로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붕어빵 실제로 만들 때는 여러분 틀에다가 밀가루 넣고 팥 넣고 밀가루 덮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밀가루로 껍데기를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나중에 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이제 개발자들이. 아니 왜 깡통을 넣고 나중에 넣어주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 한 줄 없애버리고 싶어. 이렇게. 뭐 지금은 빨간 줄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저 두 줄을,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줄을 이런 식으로 합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빈 깡통을 생성하는 게 아니네요. 처음부터 그냥 꽉 찬 사람을 생성해 주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걸 생성자라고 합니다. 생성자 함수? 생성자? 네. 어쨌든 자, 새로운 셀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되는 놈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객체 생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펄슨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제인이라는 객체를 생성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 깡통이라고요. 네, 빈 깡통 말고 생성되자마자 실행되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것도 어렵죠?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생성자가 뭐냐고요? 인스턴스. 인스턴스 생성이나 객체 생성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객체랑 인스턴스랑 그냥 똑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즉 함수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파이썬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함수 이름을 특정한 함수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생성자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여러분, 위에서 이거 클래스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오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달아줄 건데, 이 함수를 만약에 setData라고 하면은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꼭 setData를 한 번은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함수가 그렇잖아요. 만든 다음에 호출을 꼭 한 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setData 이름만 바꿀 거예요. 뭘로? 언더바 2번. 언더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짝대기에서 Shift 누르고 짝대기 하면 되잖아요. 언더바 2번, 그 다음에 init, 그리고 또 언더바 2번.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아까 전에 setData라고 그냥 일반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setData를 꼭 호출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는 얘 보고 이제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는 어떨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그냥 실행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J은 person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빨간 줄이 뜨죠. 왜? 제가 지금 객체를 생성했죠, 여러분. 그럼 객체 생성되는 순간 누가 실행돼야 된다고요? 얘가 실행돼야 돼요. 근데 얘가 실행이 되려면 4개 변수 자리에 넘어올 인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괄호 안에다가 인자를 안 적었잖아요. 그래서 빨간 줄이 뜬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에다가 커서 올려서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인자가 없다라고 써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 합의에 들어갈 인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인자를 넣어달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아까 전에 우리가 setData에다가 넣었던 이런 인자 있잖아요. 얘 그냥 그대로 긁어올게요.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객체 생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객체 생성한 순간 자동으로 생성자가 실행이 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랑 다시 비교해보자면, person을 만들고, 그러니까 빈 깡통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데이터 추가해야지, 이 두 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두 줄이 이렇게. 이것조차 이렇게 2번 쓰기가 싫어가지고 귀차니즘 개발자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제가 지금 여기서 함수를 호출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냥 객체 생성하기만 했어요. 근데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init이라는 놈은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왜 하필 init이라는 애를 쓰냐? init은요, 어떤 놈의 약자냐면요, initialize, 이렇게, 이거의 약자입니다. initialize가 뭐 초기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초기화하다? 이렇게. 네. 그래서 person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놓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하면은요, 뭐 콘솔 창에 뭐가 출력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init을 실행한 거지 introduce는 실행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인한테 한번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기는 해야 돼요. introduce 해보세요 이렇게. 네. 시키고 나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오, 아까랑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생성자 왜 쓴다고요? 이거 두 줄 줄이려고, 데이터 셋 해주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알렉스 것도 똑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알렉스도 그냥 똑같이 해보세요. 알렉스도 person이라는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만들 건디, 만드는 순간 바로 뭘 넣어줘야 된다? 제 특징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렉스한테 자기소개 해봐. 이렇게 시킬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렉스도 자기소개를 잘 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성자 쓰는 게 안 쓰는 거랑 뭐랑 차이가 난다고요? 아까 전에는 빈 깡통, 사람을 만들긴 했는데 이 사람은 바보야. 아무것도 없어. 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름 넣어주고 나이 넣어주고 지역 넣어주고 합의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아예 꽉 찬 애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과 나이와 주소와 취미를 가진 사람을 생성한 거죠. 이렇게. 알겠나요? 네. 뭐야,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눈을 왜 볼 수가 없죠? 이름 한번 불러야지.
민선님 수업 잘 듣고 계신 거 맞나요? 네. 예. 딴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지금 딴짓을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 수업의 흐름을 끊겼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자, 그래서 또 셀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생성자 사용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사실 이미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성자 사용의 장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호출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어도 된다? 뭐 만들 때부터 뭔가 꽉 찬 기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지만 또 뭐 또 장점이냐면요. 제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대전 지역의 고3 학생들의 정보를 적는다. 그러니까 위에랑 똑같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뭐 제인이랑 알렉스 생성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건데요. 대전 지역의 고3 학생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정보가 조금 중복이 되게 돼요? 대전이니까 여기가 계속 대전으로 적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고3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19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엔 19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계속 19 대전, 19 대전, 19 대전, 막 학생이 500명 있어. 그럼 계속 19 대전, 19 대전 이게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런 중복 데이터를 조금 뭐랄까 고정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통되는 속성을 고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복붙해와 보세요, 여러분. 클래스 생성하고 저 제인이랑 알렉스 만든 거 그대로 쓴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인의 나이는 어차피 19일 거고 지역은 어차피 대전일 텐데 알렉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걸 한 5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9 대전을 적는 게 너무 짜증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안 적고 싶어. 나 그냥 고정해 버릴 거야. 나이는 19, 지역은 대전으로 이렇게. 그럼 고정할 거면은 19랑 대전 들어올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에이지랑 어드레스가 들어올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네, 이걸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빨간 줄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에이지는 그냥 19로 고정할 거야. 이렇게. 어드레스는 그냥 대전으로 고정할게요. 이렇게. 대전.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네임이랑 합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에이지랑 어드레스는 안 바뀔 거야. 내가 정해놓은 이거야. 이거예요. 이렇게만 바꿔놓고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도 자기소개를 잘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모두가 19살일 거고 모두가 사는 지역이 대전일 거니까 생성자를 이용해서 뭔가 고정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생성자의 장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만, 생성자까지 가르쳤는데요. 지금 50분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쉴게요. 그러면은 9시에 수업 시작할게요. 9시.